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 다 잊으십시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뭘 보냐면은, 그리고 또 이제 대표님께서 현재 한국이랑 미국 증시 네. 현재 상황부터 일단 점검을 한번 할게요. 어떻게 보시고 향후 좀 전망은 뭐 올해 이제 8월, 12월 내년 상반기 정도라고 할까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시장 보면서 느끼는 그대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꾸준히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여기서 올라올 때 보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지금 시장 바라보고 있는 게 되게 부정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죠.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올려놓은 금리만큼의 뭔가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은행 무너진다 라고 하면서 얘기 나왔던 게 무너졌는데, 더 중요한 게 무너지고 나서 보니까 되게 액션이 빨랐습니다. 거의 행정부와 중앙은행과 같이 총출동해서 그냥 막아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못하게 되면 이거 좀 큰 사건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봉합을 빨리 했죠. 그렇습니다. 적시적타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뭔가 후폭풍이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상업용 부동산. 그 관련된 것 때문에 아마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다 건물에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어야, 또 사무실이 계속 다 차 있어야 제값을 받는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건물 가치가 좀 떨어지게 그렇죠. 되겠죠. 공실 말씀하시는 거죠. 공실이죠. 예. 그렇게 되면 회전율과 수익률 자체가 빠지게 되겠죠. 맞습니다. 만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대로 또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소 현상 때문에 이게 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잘 버팁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뭐 큰 문제가 없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이런 경제를 좀 크게 보는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식을 쉽게 말씀드리면 잘 못 샀어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밝힌 이제 서베이를 보게 되면, 지난 이쪽에서는 SFA라고 해서 서베이 오브 펀드 머니저 서베이, 이쪽을 보게 되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과거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현금이 더 많습니다. 주식을 다 못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응을 못했다라는 판단들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죠. 이런 흐름을 보았었을 때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시를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섹터나 종목 얘기하는 사람이 네,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괴리는 좀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럼 저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좀 먼저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좀 나있고, 그런 쪽에서 출렁임이 나오는데,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그 미국의 또 신용등급 강등,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있지만, 과거 이걸 통해서 한 2011년도에 뭐 대접이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그거는 또 근본적인 얘기죠. 짚어야 될 부분들을 짚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파장이 과거처럼 또 크게 나올 것이냐. 그때는 또 금리가 생각보다 지금보다 낮은 수준 쪽에서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보일 수 있었으면 보였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옐런 의장이 아니죠. 재무장관께서 재무장관이죠. 한 방에 그냥 딱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만큼 취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그래서 약간 뭔가 좀 큰 사건이 벌어질만 하면은 행정부나 중앙은행이 앞서 나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톱니바퀴 맞아질 듯이 움직이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 서브프라임 사태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어떤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더 키운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니죠. 만약에 블랙스완급의 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하더라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생각하듯이 고금리가 이렇게 크게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데 의외로 잘 버틴다고 봐야 되겠죠. 결론은 시장이 이런 상황 쪽에서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관련된 변수는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 관련된 쪽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금리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걸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변화를 가져가느냐, 몇 가지 없습니다. 여기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돼야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고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 안 좋은 걸 좋게 해석하려고 했던 경향이 많았었죠. 근데 지금은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선전하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잘 버틴다, 이렇게 해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 좋은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뭐 경제지표 쪽에서 뭐 제조업 지표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흐름들은 그냥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그걸 가지고 안고 있는 기업 실적들이죠. 생각보다 기업 실적들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고금리에도 잘 버틴다. 약간 이제 중국이건 미국이건 다 턴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활발한 국면으로 돌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거 하나만 계속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경제를 볼 때 선행지수라고 많이 보죠. 근데 약간 교과서 같은 게 있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 OECD 경기선행지수가 많이 올랐다가 정체되는 구간에서 꺾이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꺾이기 시작해서 계속 밀릴 때는
주가가 제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밀립니다. 거의 다 왔다고 시작해서 바닥에서 횡보하거나 아니면 횡보해서 턴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먼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타이밍은 어디냐면은 꺾였다가 그러니까 코로나19 때 한번 심각하게 꺾였다가 바로 올라왔죠. 다시 하향 곡선 그리다가 지금 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장 먼저 보여주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말은 많죠. 이게 중국이 제대로 작동되는 거냐, 부동산 위기 가지고 제대로 안고 넘어지는 거 아니냐, 뭐 금융위기 초기 국면이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은데 선행지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살짝 돌아가서 턴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계속 쏟아붓는 그러니까 정책들이 지금 조금씩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돌리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중국도 이제 돌아가는구나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또 미국도 같이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은 가장 좋은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꼭 주식하는 사람이면 체크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런 고용 지표라든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토대로 봤을 때 향후 시장은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결론을 얘기 안 드렸네요. 네, 결론 없이 그냥 막 넘어갈 뻔했네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주도 섹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경기 방어적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쪽, 인플레이션 수혜 쪽 이런 쪽으로 바라봤다가 올해 들면서는 확 바뀌었죠. 뭐 AI나 로봇이다, 2차 전지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성장의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바뀌죠.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작년 플레이는 또 다르고 올해 플레이는 또 다른데 이거를 또 즉각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게 바뀌면서 시장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뀌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대한민국에서 올해 이제 수출 동향과 함께 여러 가지 기업 실적들을 봤었을 때는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살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심각하게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자동차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일단 반도체 위축을 좀 방어해줬는데 하반기 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보다 나아지겠죠. 보통 얘기하는 EPS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흐름들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쭉 밀렸다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주가 반응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실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은 상저하고 옵니다. 그걸 더 챙겨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나아지겠죠. 여전히 주식 쪽을 관심 갖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 좀 좋게 보신다면 뭐 어느 정도까지 근데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걸 알면 이렇게 안 다니죠, 제가. 네. 네. 지수 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통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2600선 빠지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밀렸던 때가 작년에 여름 이맘때쯤이어서 네, 이맘때쯤에 버틸 듯 했던 지수 때가 2600이거든요. 그러다가 언제 무너졌냐면 그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하면서 이를 악물고 나오셔서 항상 이를 악물고 나오지 않았나요? 요즘엔 그래도 조금 귀엽게 악물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연준의 방향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와서 속도는 해봐야 처음에는 뭐 75bp, 50bp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속도는 좀 줄어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거 심각하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선 파이터가 되겠다. 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깜짝 놀라서 더 많이 빠진 거죠. 그 라인대 부분을 이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600에서 2800 사이가 이제 가장 또 민감한 지수대인데 거기를 돌파하기 위한.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일단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 나오는 시그널들을 좀 확연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점은 찍은 것 같은데 저점 찍고 뭔가 돌아가는 걸 좀 보여주기 시작해야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는 요즘에 좀 먼저 갔지만은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겠죠. 근데 그게 아직은 조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대를 얼만큼 잡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 다 잊으십시오.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은 뭘 보냐면은 섹터 그리고 또 종목 이런 쪽으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시장 섹터 이제 종목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반도체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부터 하십니다. 하지마 이런 얘기부터 하십니다. 왜냐면 다 물렸거든요. 저희가 물린 때가 SK하이닉스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제 본전 오셨다는 최근에 분들도 좀 많이 반등했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얘기 드리면은 삼성전자 팔고 지금이라도 에코프로 살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좀 지겹기도 하고 너무 많이 다친 거죠, 솔직히. 9만 얼마에 물린 분도 있을 거고 8만 원대도 많을 거고 9만 1,000원대 이상으로 쭉 가던 날 그날 당일에 사신 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그때는 또 그랬죠. 그냥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은 10만 원대 밑에서 못 살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여기 와 있는 상황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사이클만 돌면 분명히 갑니다. 근데 그거를 못 참죠, 저희가.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도 이퀄 사이클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사이클 산업은 어떻게 매매하냐면 저 회사 망할 것처럼 적자가 뭐 엄청 망했나고 안 좋은 뉴스로만 도배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 그랬었잖아요. 삼성전자 보면 망할 것 같았습니다. 적자 뭐 한 분기에 막 20-30조씩 영업이익 되다가 갑자기 영업이익 몇억 분대밖에 안 나옵니다. 망하는 징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는 뭐 99%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나온 이런 기조를 봤었을 때 매수해야죠. 근데 저희는 반대로 와 이익이 사상 최대 납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이럴 때 매수하려고 그러죠. 반대로 보게 되면 지금이 매수하는 국면은 맞습니다. 근데 언제 얼만큼 탄력적으로 가느냐 이거는 조금 느릴 수 있으니까 타이밍은 맞되 엉덩이 투자가 필요한 측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연산을 하는 CPU가 있을 거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거를 메모리를 담당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 1위가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2위가 하이닉스, 3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네, 캐파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IT 산업이 발달이 될수록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AI가 다들 한다고 난리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 다 할 거야라고 하게 되면 CPU를 담당했더니 GPU라고 그러죠. 네, 그래픽을 담당한 GPU가 같이 메모리를 연산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서 패키지가 된 게 HBM3가 패키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나올 때 보면은 이 메모리 시장이 그럼 AI가 가속화되면은 더 커지면 커졌겠죠. 네. 이것도 적층으로 12단, 24단 이렇게 쌌습니다. 네. 그럼 예전에 메모리 한 개, 두 개 들어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용량이 더, 할 일이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 로봇 같은 경우도 만약에 카메라로 보고 판단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기억 저장 장치는 또 누가 하겠습니까? 메모리 쪽 들어갈 거고 아예 SSD 다 들어갈 거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또 게다가 자율주행 나오고 전기차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IT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메모리 반도체가 예전보다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그 정도 기울기로 갈까요?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집니다. 앞으로 내년 가게 되면 반도체 쇼티지 나옵니다. 내년부터도.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해버렸어요.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올해는 빅그로스 한 자리, 두 자리 정도 얘기할 정도로 꾸준하게 움직이다가 감산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공급할 거를 아예 줄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 얘기도 나오고 SK하이닉스도 한 30% 얘기 나오고 정상적으로 나올 게 인위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겠죠. AI 관련된 또 폭발적인 산업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메모리 반도체는 더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충분히 계속 그냥 감산으로 간다. 분명히 쇼티지 나옵니다. Q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상향이 되는데 P가 확 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이때부터는 좀 증설해야지 그러니까 예전처럼 돌아가야지 하는데 가격 보고 할 겁니다. 그럼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저희 2017년도 때 들어왔던 2018년도 때 들어왔던 가격 실적 피크보다 이번에 더 들어옵니다. 아마 약간 제 생각으로는 최소 1.5배 가까이 더 실적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반도체 주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겠죠. 좋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삼성전자 뭐 9만 원에 샀다, 네. 9만 전자다. 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기다려보시고 보통 보면 삼성전자도 배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분기마다 배당 나오는데 아유 내 그거 단가 보고 있으면 속상해서 빼다가 가지고 그냥 고기 구워서 소고기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그거 재투자하세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 재투자해서 단가를 조금씩이라도 낮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빵!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어쨌든 쇼티지 반도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지겨운 주가는 언제부터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살짝 올라온 게 이 정도긴 한데 근데 지금은 주가가 바라보는 게 보통 반도체는 사이클과 성장을 측면을 봤었을 때 사이클을 더 먼저 보고 있죠. 근데 성장에서 지금 나오는 게 AI를 통한 이제 반도체 HBM3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정확히는 지금 나오는 거는 HBM2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이제 HBM3까지 하반기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화시킬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나 SK하이닉스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주 정확하게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허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그걸 자기네가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약간 유리한 입장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패키징 관련된 단의 특허를 좀 어느 정도 우회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아직 HBM3의 본격적인 흐름을 대결을 앞둔 상황들이죠. 삼성이 움직이게 되면 또 충분히 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 200명 같이 붙여다가 엔비디아 쪽 물량 받기 위해서 파운드리부터 패키징까지 우리가 다 하겠다. 라는 쪽에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좀 볼만한 게임이 나오긴 하겠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한 거죠. AI와 함께 HBM3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성장에 대한 부분까지 확보를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탄력들이 지금 예전에 고가가 15만 원이었습니다. 12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왔었죠. 얼만큼 더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HBM 단으로 나오는 게 전체 매출이 한 2% 3%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시장조사기관 쪽에 따르면은 올해 뭐 50% 내년에 30% 이렇게 성장하는데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이번에 2분기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면서 IR에서 밝힌 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요가 구매에 대한 수요가 무지 많다라고 하면서 약간 상기된 목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겠다. 우리 그러면 그동안 KPX 투자라고 하는 쪽은 다 잘라놓은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 컷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파운드리 쪽에 강화시키다 보니까 크게 KPX 투자 안 줄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업황이 좀 위축되는 흐름인데도 이 패키징 투자는 하겠다는 입장이죠. 게다가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도 할 겁니다. 내년부터 우리도 양산할게요. 손 들고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판은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아마 SK하이닉스는 제 생각으로는 정고점을 더 빨리 돌파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좀 묵직하지만 성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건 일단 사이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약간 성장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AI 단에서 나오는 매출, HBM3로 나오는 매출 비중이 2024년 2025년 가게 되면 이제 20%대 정도까지 약간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거든요. 이쪽은 또 고가지 않습니까? 또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은 매출이 그 정도 되게 되면 수익은 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은 체크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가 사실은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대장도 있지만 뭐 소부장들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좋게 보시면 좀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패스라고 하고 싶지만 이쪽에서도 기회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같이 메모리 반도체 메이커들이 다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우리도 이거 투자할 거고, 우리도 투자할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투자할 거고. 투자한다는 얘기는 공장 갔다가 뭐 사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러면 다 장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장비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회사.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HBM3가 고적층으로 쌓기 시작합니다. 아까 12단, 24단 이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쌓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메모리한테 쭉 샀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우르르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정할 게 필요하겠죠. 고정하는 장비들, 뭐 본딩 장비, 어태치 장비라고 해서 붙이는 장비, 그리고 또 이거를 또 구멍을 뚫게 되면 거기 세정 장비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밑에 들어가는 저희가 예전에 봤던 납땜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숄더볼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 모두 다 생각하게 되면 대장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본딩 장비 쪽에서 당연히 성과를 내고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인데, 촬영 일자 기준으로 나왔던 실적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안 좋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올라오는 실적 흐름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안 좋을 때는 1분기, 2분기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2분기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주문의 흐름들이 빨리 들어온 게 아니냐. 안쪽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부터 들어오는 이제 몇 장비들, 또 구멍을 뚫으면 구멍에 세정을 해야 되겠죠. 제우스 같은 장비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용어는 저도 문과입니다. 문과인데 그냥 검색해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또 해당 회사 홈페이지 보고 가보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서 보시는데,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게 후공정 장비들 쪽에서 HBM3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먼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을 보면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후공정, 전공정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를 직접 만들어서 딱 갖다 주고 그걸 가지고 패키징하고 검사는 후공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공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덜 높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후공정 쪽에 플레이를 못했다. 전공정 쪽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의 장비 쪽, 이거 한번 체크해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죠. 다 아마 웬만한 장비들 다 아실 겁니다. 뭐 원익그룹부터 네페스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뭐 테스 이런 종목들인데, 흐름 한번 쫙 보시고 아마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상반기 실적은 안 좋은데 삼성전자가 턴하면서는 가장 전공정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투자할 때, 반도체 기업이 투자할 때 뭐 꼭 확인해야 하는 거구나. 아니면 요즘 또 워낙 반도체 이제 업황이 돌아선다면서 또 좋게 보는 전문가분들 많아졌으니까, 아니면 그런 뉴스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혹시 관련 뉴스 중에서 우리가 뭐 좀 속으면 안 되거나 뭐 잘못된 뉴스라든가 뭐 이런 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도 속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걸 직접 가서 보면서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확인하기도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기사로 간접적으로, 아니면 또 나오는 리포트나 여러 가지로 보시면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꼭 보셔야 될 게 김작가 TV. 네. 보시는 건 맞겠지만 아마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참고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의 기준은 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일단 삼성전자 단에서 재고는 5월 달에 피크를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오는 피크가 찍는 동향과 찍어서 나오는 거 흐름들도 보시겠지만, 이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최종은 수출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1일, 15일, 말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지표들이, 거기서 반도체 쪽이 살아나는 분위기와 함께 나오는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당연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 긍정적일 거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IT 경기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스마트폰, 그리고 또 PC 이런 쪽인데, 이쪽에서 턴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야 변화가 나오면서 흐름들을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T 경기에 대한 내용들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2분기 같은 경우도 거의 스마트폰은 7.8% 역성장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하면서 핸드폰 사들고 우리나라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 무산됐죠. 이게 아직은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턴할 가능성들과 함께 흐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중국이죠. 어차피 중국에서 반도체 수요와 함께 턴을 할 수 있는 IT 경기 이게 다 맞아가는 얘기긴 하겠지만 중국 경기 턴하게 되면 그래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쪽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중국 살아나고 요 IT 경기하고 이런 것들 보기 시작하게 되면 네. 가장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제 타이밍이 왔구나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